1회 주인공 유미래와 유미지는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유독 똑같이 생겨서 엄마조차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은 아빠와 할머니밖에 없죠. 이렇게 겉모습은 똑 닮았지만 자매의 성격과 성향은 완전히 다른데요. 미래는 공부를 잘하고 미지는 운동을 잘하죠.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미래는 미지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미지는 미래가 복용하기 힘들어하는 쓰디쓴 한약을 대신 마셔주죠. 심장이 좋지 않아 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던 미래 대신 혈액 검사를 했던 그날 쌍둥이의 어설픈 결의는 그렇게 끝나버리고요. 화가 난 엄마 김옥희가 미지의 머리를 바가지 모양으로 잘라버려 둘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줄 수 없게 되고요. 그날 이후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공부를 잘하는 미래는 전교 1, 2등만 하는 5등생이 되고요. 전교에서 1등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급식을 먹는 미지는 체육 선생님의 눈에 띄어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직전에 육상유망주로 성장하죠. 그런데 미지는 발목 부상으로 육상을 접어야 했고요. 모범생 미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졸업 후 공기업인 한국금융관리공사 기획전략팀에 입사하죠. 엄마는 미래를 자랑스러워하고 미지를 부끄러워하고요. 어릴 땐 사이가 좋았던 쌍둥이는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지죠. 미지는 어딘가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지만 뇌경색이 온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고향에서 임시직 학교 청소부 등 알바를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미지를 부끄러워하고 미지의 자존감은 끝없이 추락하죠. 이때 쌍둥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미지의 첫사랑인 이호수가 아버지의 제사를 맞아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미지랑 집 앞에서 딱 마주치고요. 호수가 미래의 안부만 묻자 미지는 서운해하죠. 후에 호수가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호수가 우연히 미래를 마주쳤는데 많이 우울해 보여서 걱정되는 마음에 미래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죠. 미래가 걱정된 미지는 엄마가 싸둔 반찬들을 들고 서울로 향하고요. 미지를 데리고 카페에 간 미래는 어두운 얼굴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의 이번 수술비로 인해 집에 빚이 많고 대출을 받아둔 상태라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고요. 미래는 2, 3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지는 않고 다쳐서 회사 일을 쉴 수 있을 거란 소리를 하는데요. 미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그치고요.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미래가 계산만 하고 사라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고요. 미래의 집에 도착한 미지는 미래가 이불을 밖으로 던진 후 진짜로 자기 몸을 던지려 하자 미래를 구하려다 같이 추락하고요. 미지는 그간 미래한테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데요. 처음 자신을 도와준 선배 김수연 선임이 상사의 비리를 폭로했는데 그 일로 수연이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요. 그런 수연을 안타깝게 여긴 미래가 그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수연은 따돌림을 못 견디고 결국 퇴사했고요. 수연의 자리에 미래가 앉아 대를 물려 따돌림을 당한 거죠. 미래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는 미래의 뒷모습에서 불안함을 느낀 미지는 버스에서 내려 미래에게 달려가고요. 미래가 지나던 한강 다리에서 미지는 미래 대신 미래의 삶을 살아주겠다고 하고요. 물론 영구적인 게 아니라 미래가 인사이동이 가능해지는 몇 개월 후까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직장생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공 쌍둥이의 인생 체인지가 시작됐고요. 미지는 미래의 회사로 출근하고 미래는 미래가 새로 따낸 일자리인 딸기밭으로 가며 1회가 끝납니다. 2회 탈색 금발의 단발이던 미지는 머리카락을 연장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 완전한 미래의 외모가 됐는데요. 반면 미래는 머리는 중단발로 잘랐지만 탈색은 하지 않죠. 고향 두솔리로 내려가는 미래는 서울에 남은 미지에게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는데요. 이에 미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좀이 쑤시기 시작하죠. 두솔리에 내려와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악몽을 꾸다 깬 미래는 자기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엄마 오키가 알아보면 어쩌나 긴장하는데요. 오키는 미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미래는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 더불어 쌍둥이를 단번에 구별하는 할머니한테 정체를 들키기 싫어서 창화농원에 출근한다는 핑계로 할머니 강월순한테 가는 걸 피하고요. 창화농원의 농장주 한세진은 미지로 위장한 미래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일당 20만 원을 2주 동안 꼬박꼬박 챙겨주는 고소득 꿀알바를 제공하고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걸 견디다 못한 미래는 시키지 않은 청소를 하다가 낡은 의자를 보고 치워버리는데요. 이를 알게 된 세진은 그동안의 널널한 모습과 달리 잔뜩 흥분해 큰 소리를 치고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시키고 놔둬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미지로 위장한 미래는 성의가 없는 쪽인 것 같다는 막말을 퍼붓고요. 이에 금융관리공사에서 아무 일도 배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따돌림당했던 미래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세진한테 맞서죠. 한편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 지친 미지는 최태관 국장이 건넨 대외비 서류 봉투를 받는데요. 미래로 위장한 미지가 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걸 목격한 안미정 수석은 미래가 곧 산골짜기 7달 지사로 갈 거라며 비아냥대고요. 단일 메뉴에 30년 노포 닭 내장탕집 주인장인 김로사는 1층에선 닭 내장탕 식당을 운영하며 2층에 살고 있는 로사 식당의 건물주인데요. 하필 이 식당이 한국금융관리공사 신사옥 설립 예정지에 필수적인 노른자 땅에 자리하고 있어서 차측이 여러 번 회유를 시도했는데요. 이유 불문하고 억만금을 줘도 절대 팔지 않겠다는 로사의 완고한 태도로 공사 신사옥 부지 확보에 가장 골치 아픈 과제로 떠올랐죠. 미지는 로사에게 대외비 서류를 전달하러 찾아갔다가 로사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고 난 뒤에야 안미정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미래가 손리로 내려가기 전 만들어준 매뉴얼에 최태관 국장이 경계 1순위라고 적혀 있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죠. 이후 미지는 매일 로사를 찾아가지만 그때마다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나고요. 그렇게 회사로 복귀하던 길에 호수와 마주친 미래표 미지는 호수로부터 토요일에 만나서 사내 고발 취하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는 약속을 얼떨결에 잡고 말죠. 호수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은 큰 교통사고 이후 12번의 수술을 거쳐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요. 목 왼쪽부터 왼팔까지 이어지는 화상자국, 3분의 1을 인공뼈로 대체한 왼다리, 하층 난청이 심해지다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는 왼쪽 귀까지 신체의 왼편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얻었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미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수를 만나러 나온 미지는 시끄러운 곳에서 이명 증상에 시달리는 호수를 배려해 조용한 한강에서 자판기 라면을 먹고요. 이 과정에서 미지는 미래가 파견 중인 미래의 상사 박상영 수석을 성 관련 이슈로 사내 고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편 길을 쓰고 피하던 할머니와의 만남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미래는 미지인 척하고 할머니를 찾아가지만 역시나 월수는 단발머리 손녀가 미래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고요. 월수는 도망쳐 왔다며 펑펑 눈물을 쏟는 미래에게 잘했다며 토닥여주죠. 한편 로사 일로 신경민 팀장한테 깨진 미지는 로사한테서 또다시 소금 세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울분을 다 쏟아내 마음만큼은 시원한데요. 호수의 직장인 업계 탑3 로펌 원근의 대표 변호사 이충구가 호수와 미래가 동창임을 이용해 사내 고발을 취하하게끔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호수는 미래표 미지를 만나 그에 대해 사과를 하고요. 이때 로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미지가 방방 뛰며 좋아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호수가 그녀에게 너 유미지지? 라고 하는 장면으로 2회가 끝납니다. 3회 미지는 갑자기 미지냐고 묻는 호수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 위기를 넘기고요. 로사는 서류는 정식으로 받아주지만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한다며 미지를 실망시키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미래표 미지한테만 업무를 몰아주는 데다가 사람 홀리는 거 미래 전문 아니냐며 비꼬듯 말하죠. 한편 충구는 자신의 지시를 처음으로 거역했다며 호수를 업무에서 제외시키고요. 충구 역시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수는 대학교 때 강연을 왔던 충구한테 깊은 인상을 받고 더 좋은 로펌도 갈 수 있었지만 충구를 롤모델 삼아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원근에 입사한 건데 그로부터 외면받는 신세가 됐죠. 한편 미지는 로사를 미행하다가 시 낭송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거기서 한 편의 시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가 로사가 쓴 시죠. 게다가 로사가 한국대 출신이며 호수가 금로사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미지는 호수한테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지만 거절당하는데요. 하지만 로사한테 호수에 대한 얘기를 꺼내 로사를 기분 좋게 하는데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로사를 위해 대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로사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며 화를 내고요. 절대 땅 팔 생각 없다면서 미래표 미지를 돌려보내죠. 미지는 로사의 마음이 완전히 다쳤다고 느끼고요. 고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때 미지는 대회에서 우승해 호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할 생각이었는데요. 단거리 경기를 뛰는 중 호수가 미래와 포옹하는 걸 보고 넘어진 거였죠. 상처받은 미지는 자매 같은 친구 경구의 고백을 보란듯이 받아주고요. 무리해서 훈련을 하다가 결국 영원히 달리기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오키는 더럽게 말 안 듣는다며 미지를 나무라는데요. 미지는 미래가 첫째이고 연약하고 똑똑해서 늘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했고 엄마의 사랑이 고픈 미지는 엄마의 마음은 미래한테만 열려있다고 생각해왔죠. 야, 너 병원 간다면서 장화는 왜 챙겨? 나 오늘부터 다시 딸기반 나간다고 했잖아. 뭐? 그럼 할머니 병원은 누가 가? 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출근해야 돼. 어제 말했잖아, 미리. 아, 못 간다 그래. 거기 뭐 너 말고 딸기밭 돌볼 사람 없어? 아, 다음 주부터 간병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일해. 어떻게 그래? 미리 약속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일 못 간다 그래. 야, 네 일이랑 내 일이랑 같니? 뭐가 달라? 엄마나 나나 다 똑같이 돈 버는 일인데? 아니 그 할머니 병원 네가 항상 가니까 나도 당연히 네가 갈 줄 알았지.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난 말을 했고 앞으로는 엄마도 미리 말을 해. 혼자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엄마만 가. 내일 내가 갈게. 어머, 아니 제가 간밤에 연습을 했나. 말이 술술 나오네. 아휴. 미지표 미래가 논리적으로 받아치니 오키는 할 말을 잃고 미래를 통해 미지 본캐의 소중함을 깨닫는 중이죠. 미지의 전남친인 동네 유일 중대형 마트인 경구마트의 외동아들이자 부점장인 송경구가 미지를 딸기 농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 마트 승합차를 몰고 집 앞에 오는데요. 타? 뭐야, 보여줄 거 있으니까 타라며. 우리 미지 성격 너무 급해. 오케이. 이게 오빠가 막 못 참겠다라고 내가. 봐봐 하면서 경구가 우통을 벗으려고 하는데요. 미치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왜 그래? 미지야 잠깐만. 하지 마. 아니 잠깐만 있어봐. 하지 말라니까. 잠깐만 봐봐. 이거 봐봐. 네가 하라며. 뭐야 그 쥐는. 야, 쥐라니. 우리 햄철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쥐라니. 햄철이 잘 있지? 에이, 뭔 소리야? 우리 햄철이 작년에 해시벨로 떠났잖아. 이거 추모 타투 아니야 이거. 잘 있지. 잘 있다고. 햄철이 하늘나라에 잘 있다고. 너는 말을 못 알아들어. 여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아니 이거 봐봐. 한 번만 봐줘. 여며. 야, 이렇게 하면 살찐다 이거? 살찐 햄철이. 예쁜지 좀 한번 봐줘 봐봐. 예뻐. 이거 살찐 햄철이 이거. 고마워. 유미지, 이따 몇 시에 태우러 와? 태우러 온다고? 굳이? 사람 콜택시로 쓸 땐 언제고. 뭐 굳이 이지랄? 오늘 오빠가 풀서비스 하려니까 밤에 허리나 좀 밟아줘봐. 나 허리 이거 생선 들다가 삐끗해서 그런가. 허리. 나 그냥 알아서 갈게. 알아서 뭐. 너 자전거도 없잖아. 뭐 걸어가게? 단말 말고 타. 저번처럼 산길 걷다가 멧돼지 만나가지고 런하지 말고. 나 진짜 됐다니까. 그냥 좀 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튕겨 오늘? 그쯤 하시죠. 왜 사람 거절을 튕기는 걸로 봤지? 됐다잖아요. 뭔데 끼세요? 이쪽은 저 친구. 잠깐만. 여기 분이 아니신가 보네. 두 손이 살면 우리 둘이 어떤 사이인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전남친입니다. 예. 근데 전남친이면 남이잖아요. 아니지. 이런 상황에선 남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위험하다고? 일 끝나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제 더 볼 일 없죠? 근데 진짜 누구세요? 유미주 씨 동업자입니다. 추워. 미지라고요. 유미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오회는 고등학생 호수가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 좌절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요. 호수는 등산 수련회에서 이깟 산 하나 못 오르면 평생 어떻게 살까 싶어서 위험하게 산을 타는데요. 그 곁을 미지가 지켜줬죠. 미래표 미지는 두 손봉을 함께 올라갈 때부터 미지를 향한 첫사랑이 시작됐다는 호수의 말을 듣고 충격받고요. 하지만 지금은 첫사랑을 곱씹을 때가 아니고 신사옥 부지 관련해 새로 취임한 사장한테 보고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죠. 막막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미지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조용히 참고할 자료를 올려두고 가고요. 그는 바로 같은 부서의 계약직인 임태희 데이터 분석가고요. 미지는 태희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서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서 공부를 시작하고요.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죠. 이 와중에 호수는 미래가 과거 미지와의 두 손봉 일을 자꾸 묻는 게 이상해서 직접 고향에 내려가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미지표 미래는 호수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이에 호수는 혼란스러워하고요. 미지 역시 미래와의 통화를 통해 미래와 호수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미래가 아파서 부축해준 걸 오해한 채로 발목 부상을 입고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에 빠지죠. 한편 사회에서 직장을 관둔 호수는 로사의 대리인이 되고요. 미지의 회사에 와 실무진도 아닌 국장이 실무를 한 것처럼 나대자 일침을 놓고요. 이에 기분이 상한 국장과 팀장은 미래표 미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까내리며 미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요. 과거 발목 부상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3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처음 할머니를 보러 간 이후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게 처음인데 그게 완전히 짓밟히자 무너진 미지는 태희와 함께 술을 진탕 마시고요. 집에 있는 호수의 폰으로 미래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왜? 야! 이호수! 나와! 호수는 아파트 1층 로비로 내려가고요. 이호수! 나와! 아, 여보세요? 유미래, 아, 어디, 이씨, 너 왜 이렇게 취했어? 야,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취한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왜 여길 와? 확, 이호수, 너 진짜, 너 자꾸 이따위로 굴 거야? 내가 뭐? 이 자식이 말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참. 야, 네가 첫사랑 타령할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니, 유미지가 그렇게 좋으면 왜 좋은지 속 시원하게 말하면 되지. 두 손봉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나랑 스무고개 하냐?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네가 궁금하게 했잖아. 그리고 난 그때 분명히 두 손목 혼자 올라갔거든? 근데 올라갈 때 도와줬다는 거 그거 진짜 무슨 말인데? 너 진짜 해명해. 똑바로 말을 해보라고요. 이에 호수는 과거 미지 때문에 산을 끝까지 탔다고 얘기하고요. 미래표 미지는 이를 듣고 나도 널 좋아했다며 진심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미래는 세진과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소문이 나 직장에서 박상영 수석과 연관된 트라우마로 인해 세진에게 사직서를 내고 집에 틀어박히며 5회가 끝납니다. 6회 호수는 술에 취해 뻗은 미지를 집에 데려가 소파에 눕히고요. 한편 경구는 고등학교 때 학급 회장이던 최승현이란 남자 동창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경구의 마음을 알고 있던 승현은 경구한테 미지에게 고백을 시키는 짓을 하고요. 호수도 이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경구와 미지가 사귄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은 거죠. 미지도 경구의 사정을 알고 일부러 사귀는 것처럼 해줬었고요. 하지만 미래는 이를 모르고 있었고요. 경구는 미지표 미래가 자신의 비밀을 모르자 그녀가 미지가 아닌 미래임을 알게 되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쌍둥이와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 박지윤도 미지와 미래가 바뀐 걸 알게 되는데요. 과거에 구두를 미래한테 빌려줬는데 미래표 미지는 이를 모르고 있죠. 그리고 지윤은 호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호수를 유혹하려다 직장인 제이카드에서 계약직인 게 들통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호수를 포기하진 않죠.
왜? 무슨 일이야? 유미래가 잠깐 보자고. 지윤이 너 먼저 들어가. 아니야, 괜찮아. 미래 보고 같이 가. 나 기다릴게. 아니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지윤이 호수의 손목을 잡는데요. 너 누구한테 가는 건데? 걔 미래 아니야. 유미지야. 알아. 뭐? 나도 안다고. 유미지인 거. 미안, 가볼게. 집에 도착한 호수는 곤히 잠들어 있는 미지를 바라보고요. 이호수, 난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 나 사실 안 돼, 얘기하지 마. 안 돼. 잘 자, 유미지. 유미지. 미지야. 왜 자꾸 불러? 7회는 미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낸 미래는 참는 걸 가장 잘하는 아이였죠. 현재로와 미지표 미래는 비로 인해 고립된 세진의 집에서 세진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세진은 미래가 이름을 알 정도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고요. 둘은 촛불 하나를 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미래는 세진이 증권가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묻는데 세진은 다음날 알려주겠다면서 미지표 미래에게 투자 쪽 일해볼 생각 있냐고 질문하는데요. 미래는 가족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고 답하고요. 서로의 진짜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죠. 한편 호수는 건물을 팔지 않겠다는 로사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금융관리공사 회의실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충구를 만나고요. 이후 미래표 미지는 호수에게 미지와의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말하고요. 호수는 미지와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웃죠. 이후 미지는 지윤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가는데요. 지윤이 아닌 어떤 여자가 미래를 부르고요. 그 여자는 박상영 수석의 아내죠. 박상영의 아내는 미래표 미지에게 다짜고짜 사라지라고 하고요. 그때 나타난 지윤은 얘는 유미래가 아니라면서 미지를 데리고 나가죠. 미지와 지윤은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며 오해를 풀고요. 그리고 미지는 지윤으로부터 미래의 불륜 스캔들 소문을 듣게 되죠. 한편 미지표 미래는 태풍이 지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호수가 집에 찾아와 너한테 아직 얘기 못한 게 있어 유미래 라고 하며 미래를 놀라게 하고요. 호수는 미래에게 희롱 사내 고발 사건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묻고요. 미래가 너 지금 선 넘는 거라고 말하는 중 엄마한테서 연락이 오죠.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인 오키와 호수의 엄마인 초등학교 교감 연분홍은 고향 친구 사이인데요. 둘은 태풍으로 지저분해진 학교를 청소하다가 몸싸움을 하고 둘 다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한편 미지는 미래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알게 되어 고민이 커지고요. 미지도 엄마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되어 미지 미래 호수는 병원에서 만나죠. 뭐야, 갑자기 내려오라더니 병원엔 왜? 엄마 분홍 아줌마랑 싸우다 좀 다쳤어.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호수도 데려온 거야? 너 왜 왔냐는데? 그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었구나. 여긴 어떡해. 저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입원하셨다면서요. 내가 어르신들 건강 이슈에 좀 민감해. 엄마 괜찮으니까 그만. 서울? 뭐야 진짜 똑같아. 누구? 나요 나 딸기. 뭐야 설마 진짜 딸기 안 보냈어요? 그 일당 20! 오, 내 얘기 했나 본데. 저희도 저번에 뵀었죠? 그때 집 앞에서 기다리시던. 네. 안녕하세요. 그만 가세요, 이제. 갈 데도 없는데 뭘 자꾸 가래. 다들 아직 식전이시죠?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뭐야, 이 눈빛 교환? 지금 나를 따돌리는구나. 다들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요. 피곤해도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눈빛 교환 금지. 다들 4장 정도는 드시죠? 사장님. 네. 여기 전골 3인이랑 어린이 돈가스 하나요. 네. 제가 비위가 약해서 내장을 못 먹어요. 근데 여기 맛집이에요. 이거 내가 진행을 해야 되나? 우리 통성명부터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한세진 짜! 이호수입니다. 유미래입니다. 미래? 오, 미래 이름 좋다. 쭉 서울 사셨다면서요? 직장은 어디 다니시고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공사 다녀요. 한국금융관리공사. 오, 멋지다. 그럼 대학도 그쪽 전공하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저쪽에 물어보면 되겠네. 우리 동업자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논문 찾아보고 그래요. 자매는 다 관심사가 비슷한가? 신기하네. 오.
미지가 그랬구나. 우리 호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맞출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촉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법의 향기가 좀 나는데? 로스쿨 다니시죠? 졸업했습니다. 왜요? 나 맞췄어. 뭐야? 닭살. 근데 한세진 씨 농장은 어느 쪽이에요? 뭐 제가 아는 데인가 해서. 쭉 서울 사셔서 모르실 텐데. 저기 다리 건너 창화농원이라고? 응? 거기 할아버지 혼자 하시던데 아니에요? 유학 간 손자 있고.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네. 엄청 과묵하시잖아요. 아휴. 손주 자랑하실 때만 말씀하셔서 기억나요. 그 손자시구나? 아이, 뭐야. 우리 할아버지 얘기 딴 사람한테 들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애라고 하셔서 어릴 줄 알았는데. 너무 큰 손주인데? 방금 회심의 개그? 우리 서울시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 우리 악수해야 될 것 같은데 악수합시다. 갑자기? 반갑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래는 미지에게 호수가 다 알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데요. 미지는 호수한테 미지와의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한 일이 생각나서 창피해하죠. 다음 날 미지표 미래와 세진은 청년회 일을 가는데요. 세진은 과거 펀드 매니저 일을 그만둔 일에 대해 미래한테 말해주는데요. 일을 하던 중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죠. 세진은 그때의 충격으로 펀드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딸기밭으로 내려온 거였죠. 한편 충구는 로사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호수는 로사에게 건물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만 로사는 대답하지 않고요. 미래는 호수를 만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사내 고발 사건을 취하하고 도망쳤다고 얘기하죠. 한편 미지는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을 나와 오랜만에 경구를 맞닥뜨리고요. 유미래! 오랜만이다? 바쁠 텐데 어쩐 일로 내려왔어? 집안일 때문에? 집안일? 응. 미지는? 미지는 집에. 응. 집에는? 이게 진짜 뒤질래 유미지? 야! 왜 다 알면서 모른 척해? 야, 네가 할 소리냐? 너 연락 왜 안 해? 나 친구 너밖에 없는데. 야, 나는 너 말고 누구 있냐? 나 진짜 너한테 연락 못 해가지고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구만. 이게. 야, 이거. 야, 햄처리! 이거 어디 보여주지도 못하고. 캡치 여기다 있네? 미지는 경구의 마트 차량에 함께 타고요. 근데 넌 어떻게 이 호수를 서울 바닥에서 다 만나냐? 이 정도 우연이면 운명 아니야? 야, 근데 넌 혹시 알았어? 이 호수가 너 좋아하는 거? 뭐 고백쇼하고 대충 눈치챘지. 근데 뭐 네가 별말 안 하길래 깠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 표정이 좀 이상해 너. 너 이 호수 좋아하냐? 몰라. 어머 기집애 미쳤어. 아파. 과거 미지는 대학 진학을 앞둔 호수가 서울 가기 전날에 만났는데요. 그때 미지는 호수한테 자기 인생은 망했다며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죠. 미지의 얘기를 들은 경구는 호수를 찾아가 미지에게 고백하라고 말해주고요. 한편 미래는 세진과의 대화 후 사직서를 작성하고요. 미지에게 며칠 더 바꿔서 생활하자고 제안하는데요. 그리고 사직서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루한 걸 잘 참을 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두려웠다고 말하고요.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죠. 한밤중에 호수는 미지를 불러내 과거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요. 좋아해. 아주 오래. 되게 많이. 나도. 들어가. 춥겠다. 그래. 들어가. 다음 날 새벽 미지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터미널에 앉아 어제 고백받은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럼 이제 뭐지? 나도 했으니까 이제 사귀는 건가? 아직 사귀는 건 아닌가? 이때 호수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는 미지를 배웅하러 터미널에 등장하고요. 미안, 오래 걸렸지. 아니야. 근데 왜 젖었어? 땀이야? 세수. 급히 나오느라 세수를 못해서. 그러게. 안 따라와도 된다니까. 괜히 너까지 새벽에. 당연히 와야지. 너 가는데. 뭘 또 당연히라고 또. 서울 도착하면 또 미래 대신 출근하는 거야? 이 집도 얼마 안 남았어. 피곤하겠다. 잠도 별로 못 잤을 텐데.
아닌데? 나 되게 잘 잤는데? 나 어제 막 기절해서 바로 잤는데? 다행이네. 난 잠이 잘 안 오던데. 저기 우리 응. 언제 또 봐? 엄마 퇴원하면 나도 곧 올라가려고. 서울 가서 연락할게. 응. 그래. 응. 자, 조심히 올라가고. 그래. 들어가. 갈게. 무슨 정상회담이냐? 둘 다 30이어도 모쏠이라 쌍으로 귀엽게 뚝딱거리죠. 좋아한다는 고백과 정상회담 악수에서 끝이고 타귀자는 말이나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미지는 내심 아쉬워하고요. 미지표 미래는 서울에 돌아갈 준비를 하며 엄마에게 미래가 호수처럼 그만두면 어떻겠냐며 떠보는데요. 엄마는 백수는 집에 하나 있는 걸로 족하다며 버럭하죠. 그래서 미래는 계속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태진이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빌려줄 테니 같이 딸기 크는 거 보면서 좀 더 생각해보자면서 여기에 계속 남는 옵션을 제시하죠. 서울에서 다시 만난 미지와 호수는 데이트를 하는데요. 미지는 호수가 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여자친구라 소개하자 기뻐하는데요. 호수한테 관심이 있던 동료의 여친분은 무슨 일을 하냐는 도발에 잠시 멈칫하다가 공사에 다닌다고 답하죠. 이에 호수는 왜 미래인 척했냐고 하고 미지는 호수가 부끄러울까봐 그랬다고 답하는데요. 호수는 미지가 백수여도 상관없다면서 미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면서 돌아서죠. 그날 밤 미지는 호수가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자마자 정떨어지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이불킥을 하는데요. 박상영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죠. 미지는 그 전화를 씹었는데요. 결국 다음 날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박상영 수석을 마주하는데 박상영 수석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빠와 똑 닮은 남자였죠. 그래서 너는 만약에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냐는 미래가 했던 질문이 생각나 왜 그렇게 물었는지 이유를 깨닫죠.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인지한 미지는 박상영을 피하지만 박상영은 미지에게 먼저 다가오고요. 신사옥 업무 전임자가 박상영이었는데 상영은 둘 중 하나는 빠져야 하지 않겠냐며 미래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래표 미지는 자신이 빠지겠다고 하지만 자신을 배려하는 상영이 이해되진 않죠. 그러면서 박상영은 자기 딸 미래가 고른 거라면서 수공예품 선물을 건네는데요. 아빠랑 얼굴이 똑같은데 애 이름이 미래인 건 너무 개 억지 같고요. 미래가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매우 닮은 얼굴로 앞에 나타났으니 미래가 많이 따르고 의지했는데 박상영 수석이 미래의 마음을 알고 이용해 가스라이팅으로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유부남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자신의 좋은 인상과 평판을 이용해 미래를 유부남 꼬시는 꽃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기 아이 이름이 미래라는 것도 미래한테 맞춰 지어낸 거짓말 같고요. 이후 미지는 미래에게 전화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치고요. 미래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답하는데요. 미지는 아빠 때문인 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자신이라며 엉엉 울음을 터뜨리죠. 이후 미지는 호수를 만나고요. 준비됐으니까 말해. 무슨 준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 됐으니까 말하라고. 그냥 내가 먼저 해? 쪽팔려서 그랬어. 뭐? 저번에 너 쪽팔릴까봐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쪽팔려서 그랬다고. 누가 직업 물어본 건 처음이라서 당황했어. 두손리에서는 나 백수인 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서는 유미래로만 지내서 그냥 친구라고 했으면 몰라. 여자친구랬는데 백수 소리가 안 나왔어. 내가 이래. 해본 것보다 안 해본 게 더 많아서 나는 우리 사귀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사귀는 게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 데이트랍시고 막 돌아다니는데 너는 재미없는지 말도 없고 계속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내가 꼭 너한테 문 닫은 가게 같은가 싶어서 나 그날 아팠어. 아팠다고? 그날 무리해서? 서울 올라오기 전부터 안 좋았어. 열나고 몸살 기운에. 설마 너 그때 나 기다리다가 밤에 감기 걸린 거야? 왜 말 안 했어? 짐되기 싫어서. 고작 그거 좀 밖에 있었다고 아프고 내키는 대로 무작정 같이 걷지도 못하고 데이트 장소 정할 때는 언덕이나 계단 많은지부터 살피게 만들고 적어도 첫 데이트 땐 그냥 평범한 남자친구였으면 해서
내 몸 아픈 거 하나도 얘기하기 힘들어하는 주제에 너한테는 왜 거짓말하냐 하고 미안해. 나도 미안. 늦었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호수는 미지에게 2025년 개정판 서울 관광책자를 건네고요. 또 화해의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가 머쓱해하는 호수의 등 뒤로 미지가 와락 달려들어 백허그를 하고요.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멀쩡한 하나나 둘이 아니라 채워진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고장난 하나들이 끌어안아 서로의 모자람을 채운 어딘지 이상한 하나. 뚝딱거리면서도 순수하고 무해한 미지와 호수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풋풋한 사랑이 담백하면서 힐링하게 해주죠. 놀았던 그 봄 우리. 한편 미래는 세진이 제안한 옵션에 대해 얘기하려 세진을 찾았다가 그가 대신 농사를 지을 후임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때문에 옵션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죠. 그리고 뒤에서 미지를 돕던 태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모든 시청자의 예상대로 국장과 얽혀 퇴사했던 김수현 선임의 동생이죠. 이때 박상영은 국장 팀장과 술자리를 가지며 신사옥 업무에서 미래를 배제시켰다고 보고하고요. 국장과 팀장은 미래가 좀 이상해졌다고 알리고요. 상영은 지금 출근하는 미래가 미래의 일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을 제기하죠. 그래서 다음날 팀장과 국장은 미래를 전산실로 유인해 지문을 찍어보라며 쌍둥이로 추정되는 그녀를 테스트하면서 8회가 끝납니다. 9회 예고. 이거 진짜면 난리 나겠다. 야 유선님, 사내 익명 게시판 네가 올렸냐고. 무슨 결정? 고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할 말이 있다더니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후견인이라고 들어봤어? 따로 수고비는 챙겨줄게. 한번 생각해봐. 있을 곳 없어서 바로 내려가려는 거면 우리 집에서 자. 좀 봐도 돼?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예뻐. 매의 눈으로 드라마를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의 분석글을 보니 미래가 미지에게 회사 갈 땐 어두운 색 옷만 입으라고 해서 미지는 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출근했고요. 미지도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지만 약간은 정돈되지 않은 머리이고 출근하면 숄더백을 주로 의자 오른쪽에 걸어두는데요. 8회 말미에 출근한 미래는 밝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출근했고요. 잔머리가 하나도 남지 않게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가방을 의자 왼쪽에 걸어두죠. 그래서 8회 마지막에 등장한 보안 지문을 찍을 것을 요구받는 미래는 진짜 미래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태희가 정체를 밝힌 전날 밤 미지한테 세 사람의 음모에 대해 얘기해줘서 미래와 미지가 급하게 자기 신분으로 돌아와 다음날 미래가 직접 출근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까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12부작 TVN 토일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 지금까지 방영된 8회까지의 줄거리와 명장면, 9회 예고 내용을 제 목소리 더빙으로 만나보셨어요. 미지의 서울은 8회에서 전국 시청률 7.4%, 수도권 시청률 8.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요. 박보영 배우는 예전에 오 나의 귀신님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빙의된 귀신을 구분해 신들린 1인 2역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미지의 서울에서 가히 역대급의 1인 2역이란 극찬을 받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 AI님의 말씀처럼 미지와 미래를 연기하는 미지, 미지를 연기하는 미래, 1인 4역을 넘어 연기를 넘어 미래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된 미지와 역시 미지의 삶을 통렬히 이해하게 된 미래 등 1인 4역을 넘어 1인 6역으로 보는 시각까지 존재하죠. 5월의 청춘 이강 작가의 각본도 고퀄리티란 평이 많고요. 질투의 화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박신우 감독의 독특한 연출과 색감 또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마음의 치유와 여유를 주는 힐링되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은 모든 연령대의 남녀 시청자분들께 다들 꼭 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려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TVN 채널에서 본방사수하세요. 다음에도 좋은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바로 그 분위기를 담은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특별히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